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근해양의 의전 문제. (1976년 9월 20일) 오후 1시경 박 대통령이 갑자기 선우연 공보비서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선우 비서관이 짠 구미국민학교 과학실 계획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고 따로 실습용 재료비로 50만원을 더 주었다. 선우 비서관은 보고를 마친 후 내려가려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대화 상대를 찾는 기분으로 "거기 좀 앉아봐요.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 며칠 동안 감기에 걸렸었는데 몇 가지 우스갯소리를 했다. 감기에 걸리면 꼭 목감기란 말이야. 바깥 공기가 코를 통해 목으로 들어갈 때 코 속에서 한 번 더 걸러줘야 하는데 그대로 직행하니까 목이 상하는 모양이야. 몇 년 전 왼쪽 코 속에 조그만 살점 같은 것이 하나 생겨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바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 박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면서 코 얘기를 계속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담당 의사도 조금 많이 잘났다고 하더구만. 적당히 자를 일이지. 허허. 박 대통령은 큰딸 근해양의 의전에 대해서 몇 가지 불만을 털어놓았다. 우리 근해가 아무리 어려도 퍼스트레이디인데 그에 맞는 접대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인들은 어떤 한계를 잘 모르는 것 같지. 박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경복궁 내 경회로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석한 근해양의 얘기를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불경스런 행동을 저지른 몇 사람을 거명했다. 우리 부인단체 간부들과 세계 여성단체 지도자들 모임에 그네가 그날 참석했었는데 행사장 저 끝에 있던 이모 여사가 사람들을 비집고 그네에게 다가와서는 대뜸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 모모야" 하더라는 거야. 임자도 잘 알겠지만 신민당의 김모 의원은 말이야. 그네를 보더니 아무런 공식 인사도 없이 곧장 반말로 "어머니도 없는데 고생이 많지" 라고 했다는 거야. 그날 그네가 돌아와서 몹시 불쾌했다고 하면서 울더군. 뭔가 잘못된 걸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의전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수행한 사람들이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옳은 말이야. 누가 따라가서 예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멀리하게 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는 등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점진적으로 조용히 할 필요가 있지.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선우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그 일을 임자가 맡아서 하도록 하시오. 청와대 내에서도 소문나지 않도록 주의하게. 박 대통령은 몇 번이고 입조심할 것을 강조했다. (1976년 9월 26일) 추석 유감. 8월 한가위.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지구가 돌고 돌면 해마다 가을이면 이날이 오건만은 올해는 보기 드문 풍년 중에도 대풍년. 농민들의 흘린 땀이 방울방울 결실했네.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들과 산에 단풍이 물들어가는데 오곡이 풍성하고 백과가 익어가니 나라는 기름지고 백성은 살쪄가니 이 어찌 천우와 조상의 보살핌이 아니랴. 국화의 향기 드높은 중천에 8월 대보름 둥근 달 높이 떠서 온누리를 비치니 격양가도 높더라. 이 강산 방방곡곡에 풍년이 왔네. 이 강산 좋을시고 풍년이 왔네. 1976년 9월 30일 지만이가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기 위하여 오늘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다. 어제 저녁에 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지만이가 벌써 육사를 지원할 만큼 컸구나 생각하니 세월이 퍽 빠른 것만 같이 느껴진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있더라면 얼마나 대견해할까 하고 아내를 생각한다. 1976년 10월 1일 일엽지추. 뒤뜰에서 한입 뒤입의 낙엽이 소리 없이 잔디 위에 떨어지고 있다. 청초한 국화들의 그윽한 향기와 맑고 높은 하늘은 가을이 한창이라는 소식을 소슬바람에 실어서 창가에다 전하고 간다. 오곡이 연그러가고
백과가 익어가니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가난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만 같다. 옛 말에도 추수동장이라고 했으니 가을에 거두어들여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추운 겨울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끼리 모여 앉아 밤이 늦도록 옛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정경이 아득히 뇌리에 떠오른다. 가을은 역시 지나간 봄과 여름을 뒤돌아보게 되는 추억과 사색에 잠기게 되는 계절인가 보다. 1976년 10월 17일 흐림. 10월 유신 4주년이 된다. 유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1973년 말부터는 유류 파동으로 시작된 국제경제에 일대 불황이 있었다. 1975년 초에는 인도 지나반도에 비극이 있었다. 북괴의 남침 땅굴 발견도 이 기간 중에 있었다. 8.18 판문점 만행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국력을 신장시켜왔고 주변 정세의 격변과 북한 침략 집단의 집요한 도발과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놓았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큼 발전 성장했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경의의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국 중에 모범 국가로서 선전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대 자각과 단결과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설에 성장의 결과는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한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경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농촌 사회에서 5천년의 유산인 가난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약동하는 농촌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성과다. 농민들의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결단이었다. 새 역사의 출범이었다. 근면, 자조, 협동하는 데에서 새 역사가 하루하루 창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 밝은 내일은 반드시 도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1976년 9월 하순 선우현 비서관이 결재를 받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가 짧은 대화가 있었다. 로비 안 하는 국가가 있나? 송미령 씨도 중일전쟁 때 미국을 돌면서 연설도 하고 돈도 거두고 다니지 않았소? 미국에게 물어보시오. 자기들은 로비 안 하는가? 우리가 로비를 한 것도 철군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게 있나? 이런 걸로 한국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 내가 존슨 대통령을 만났을 때 6.25 때 도와준 것이 고마워서 즉각 월남 파병을 승낙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오. 김영욱이 지금 미국에서 범법을 하고 있잖소. 정보부장으로서 대통령과 한 얘기는 평생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오. 그럼 미국 정보부장은 그렇게 배신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는 화제를 바꾸어 야당 인사들에 대한 평을 했다. 9월 15일에 있은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온건한 이철승 씨가 강경한 김영삼 씨를 누르고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였다. 야당에 똑바른 정치가가 있다면 아마 유진산하고 이철승이야. 신민당이 저렇게 됐으니 다행이야. 이철승 씨가 대표 최고위원이 됐는데 잘해 나갈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이철승은 그래도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같아. 그래도 문제는 말이야. 모든 일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합의를 보아야 된다는 것 같던데 이철승 씨가 어떻게 당을 끌고 나갈 것인지 아무튼 고생이 많을 거야. 선우 비서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광복 후 학생연맹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데 비교적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자신의 중도 통합론을 실천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이 괜찮아요. 꿋꿋한 정치를 할 것 같은 인상이더구만. 얼마 전에 만났던 김영삼 씨는 보기보다는 얌전한 것 같던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이 그의 태도와 언어에서 비치더군. 그런 사람이 과격한 행동은 안 하겠지. 이에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 민주선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하여 김대중 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긴급조치 9호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여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김 씨는 이렇게 썼다. 내 주위의 당직자들은 모두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의 위협 때문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정보부의 국장 한 사람이라도 만날라 치면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듯 자랑삼아 떠들기도 했다. 야당의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전국 각지경찰서의 정보과장들이 총동원됐다. 1976년 5월 25일에 신민당 전당대회는 강목대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전당대회장에서 폭력이 춤을 추고 당은 쪼개지는 듯했다. 김영삼 총재는 정보부의 지원을 받은 불량배들이 자신의 재당선을 저지했다고 생각했다. 중앙선관위도 김 총재의 총재 임기는 소멸되었으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신민당은 넉 달간 분당 상태였다. 9월 15일부터 16일의 수습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은 총재 경선 1차 투표에서는 1위였으나 과반수 표를 얻지 못했다. 2차 투표에서 정일영 후보가 이철승 후보를 미는 바람에 25표 차이로 이 씨가 당선됐다. 이 씨는 국방부와 외교 분야에선 정권에 협력한다는 방침을 밀고 나갔다. 박 대통령은 두 정적이 무력화되고 협조적인 사람이 야당을 이끌게 됨으로써 속이 편했겠지만 양 김 씨가 3년 뒤 손을 잡고 반정부 선명투쟁의 기치를 내걸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1976년 12월 30일 청와대에서 망년회가 있었다. 오후 6시에 대통령은 1급 이상 비서관들과 특보들을 불러 소접견실에서 칵테일 연회를 베풀었다. 이때 한 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지은 나의 조국이라는 노래를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행사장으로 올라갔다. 박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가 즉각 그 테이프를 틀었다. 좁은 접견실에 난데없는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박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아 그거 참 듣기 좋군 하면서 흡족해했다. 박 대통령이 소리내어 그 노래를 끝까지 따라 부르자 참석자들 모두가 합창을 하게 됐다. 칵테일 파티가 끝나고 식당에서 서양 요리를 먹는데 김동조 특보가 샴페인이 든 컵을 들어 보이며 각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그때 선우 비서관은 축배 내용을 바꾸자고 했다. 깜짝 놀란 참석자들이 그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이 나왔다. 각하께서는 애초부터 장수하시게 돼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시조인 혁거세로부터 59대손이며 중흥의 조상인 숙독공으로부터 29대인데 가계가 모두 장수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추정하면 18.5세인데 비해 혁거세로부터 각하에 이르기까지 각하 집안의 평균 수명은 25세입니다. 저 친구가 나보다 우리 집 족보를 더 잘 알아. 잡아다가 조사를 해봐야겠어. 박 대통령의 이 말에 일제히 폭소가 터져 나왔다. 행사는 저녁 8시 40분경에 끝났다.